두 자매 지랄 랄 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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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말했듯이 오늘은 한강 선생님. 한강 선생님 한강 특강에다가 소년이 온다.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글은 왜 쓰는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만진 선생님이 지난주 현진건 학교에서 한강 특강을 일해 주셨거든요. 확실히 대구는 좀 다른 것 같아. 그 도서관 두 군데에서 섭외가 와서 이제 한강 작품에 대해서 이래 얘기하는데 근데 그 글을 읽었는데 이게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 근데 대구는 다르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구미는 예산이 없고 대구는 시기적절하게 그까이 마지막 12월까지 예산을 두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강을 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보니까 노벨 문학상에 탔는 거에 대해서 특강을 좀 했던 것 같아.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노벨상을 딱 했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그게 중요하지. 그래가 나는 역시 노벨상은 노벨상인갑다 이리 싶었어. 예. 근데 우리 출판사들이 말한 거는 끝나지 않는 5월, 피지 못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동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중요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아이들의 간절한 노래라기보다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 그렇지. 그러니까 동호 엄마가 이 동호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노벨 문학상과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 서평이랑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새삼 느꼈습니다. 나도 어쩌면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 그 5.18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이거니까 막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산문인지 신지 소설인지. 근데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는 소설인데 근데 문장이 완전 시적인 표현이 너무 내재된 표현이 많은 거야. 그래가 한 장 읽으면서 가슴이 저려가 또 있다가. 가슴이 저린 것보다는 이해를 못해서 나는 이게 또 도모 얘기 나왔다가 또 다른 정호 얘기 나오고 막 정호 맞지? 그 사람 얘기 나오고 또 수피아 여고 학생 얘기 나오고 하니까 갈피를 못 잡겠는 거야. 그렇지. 내용은 어느 날 이렇게 5.18에 일어났던 그 광주, 그 시체들. 그러면서 이게 또 그런 게 이 얘기가 옆에서 교통사고 났는 얘기하듯이 하는 거야. 툭 던지고, 그리고 또 아들 잃은 엄마의 그거에 대해서 또 툭 던지고 이런데 이 한강 작가님도 이 슬픔을 자기가 오롯이 느끼고 또 이걸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담담히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소설처럼 전개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치. 이웃의 아주머니가 와서 했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치. 시작을 하고 또 그 고전까지 하시면서 그 과정이 힘들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서 왜 소년이 오지 않는다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 미안합니다. 완전 반대로 했네. 소년이 온다라고 한 이유가 동호 엄마에게 치매가 걸려서 소년이 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정상이면 이 소년을 못 보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라는 거를 해서 소년이 온다. 그 엄마한테 소년이 오는 거예요. 동호가 오는 거거든요. 그 장치를 안 해놓은 거지?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또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 소년이 온다는 그 제목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만진 선생님이 하는 말이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회에 어떤 이 문학을 그 한강 선생님을 해준 거하고 또 우리 출판사에서 바라보는 한강 선생님의 서평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거는 우리 한국 문화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강의 개인기다.
이렇게. 우리는 뭐든지 다 개인기예요. 나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BTS라는 개인기가 발현이 돼가지고 막 그 세계 빌보드 차트라든지 뭐 이런 데 가는데 지금은 블랙핑크 뭐 웬만한 아이돌은 거의 다 그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래, 나도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 빙상이 그 피겨가 업그레이드 된 거는 빙상협회가 잘한 게 그렇지. 아니라 김연아 씨 한 개인기.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저변 확대가 되는 저변 거. 확대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조직은 변하지 않아. 그 퀴즈가 이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축구를 그만두고 나면 자기는 축구 근처에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조금 느낌이 무슨 말인지 좀 느낌이 좀 오더라고. 저는 강민정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데 은퇴를 하고 나니 집이 없다는 말에 너무 그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아. 개인기니까. 개인기니까. 그 김연아라는 걸출한 사람이 해도 그 아이돌 그 밑에 만든 사람들을 만들어 놔도 빙상협회가 해주는 일이 없으니까 여전히 개인기인 거야. 맞아.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아마 그 한강쌤이 나오셨기 때문에 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도 맞고 이게 그 노벨 문학상 그거에도 그 번역되는 게 몇 편 이상 되고 막 그렇게 해야지 그 심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강 작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노벨상 받는 거 대사관에 가서 막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필요 없는 이유가 이분은 벌써 그 전에 세계적인 반열의 대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이 뭐 노벨상만 탄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해외에 있는 모든 문학상을 휩쓸어가 이래 왔는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모르고 뜬금없이 뜬금포로 반짝하면서 뜯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좋았고 그리고 또 연지 쌤이 했잖아. 이게 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게 한 달 후두면 중고 사이트에 한강 선생님 책이 막 중고로 많이 올 거라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보는 게 나라에서 권장하는 책, 나라에서 막 보라고 했고 막 그런 책은 사실은 중고 사이트에 올 수 있지. 근데 이거는 개인의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책인지 보고 싶어서. 왜냐면 나라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 노벨 문학상을 언급을 안 하잖아. 안 하지 전혀.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개인이 지금 그 책을 사보기 때문에 중고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는 그래도 더 오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고 사이트에 비싸요. 15,000원이에요. 그래요. 제가 당근마켓에 들어가 봤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한강 선생님이 노벨상 받았을 때만큼은 지금 떨어졌어? 아니 아예 나오질 않고 그렇지. 지금 선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가격은 여전히 새 책보다는 비쌉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한순간에 반짝이다. 이거는 저는 아니고 그냥 이 책은 또 지금 당장에 막 보는 것보다는 한 반 정도 보다가 덮어놨다가 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강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문자책을 볼 수 있게끔 그러고 책을 일단 서점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일단 유통이 되니까 그게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한강의 이런 소년이 온다 하는 이거는 국가 권력하고 개인 이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5.18이 일어났다. 만약 소통이 되면 안 그래도 역사학자들이 이래 얘기하더라고. 그때 전두환 군부가 우리나라가 지금 화랑이 되고 그리고 또 그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이런 걸 일부러 터뜨려가 자기가 안 했을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걸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그건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이런 거를 안 해도 돼도 자기는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이렇게 권력을 쥐고 그 시기는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바로 앞에 것만 보는 거야. 조급하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은 그냥 참으면 되는 그런 그렇지. 것들을 바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는 국가 권력과 개인 소통이 되지 않아 5.18이 일어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여전히 개인과 국가 권력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는 젠더가 많이 하잖아. 나 태어나서 여자야, 태어나서 남자야, 이거보다, 나 살다 보니까 나는 남자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나를 남자로 얘기해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막 힘들거든.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 요번에 독일이 이제 그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7, 8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요번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젠더? 여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해리스가 떨어진, 가가 된 게 아니고 해리스가 떨어진 거지. 그렇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젠더 낙태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나 여자니까 여자 교도소에 보내줘. 근데 그 사람은 성범죄자야. 근데 그거 가면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것들. 그게 뭐냐면 혼란스럽지. 내가 가난한 애가 못 먹고 산다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거야. 그래, 왜냐하면은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남잔데 여자라고 해가 그래. 내가 다 휩쓸었잖아. 난 그건 아니라 보거든. 아니라 보는데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두 명이 얘기하면 다 통과돼. 그게 이제 좀 더 기성세대 결정권자가 되면 그게 그냥 통과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소설의 주제가 이걸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니도 한번 해봐라.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소설에 간통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자신의 책을 읽어보고 슬프다 이할 때 가장 크게 공감을 하신다고. 내 책이 슬프다 이렇게 할 때. 난 슬펐어. 전반적인 기조가 많이 그렇지, 그죠? 슬프고 그래도 되게 어린애. 그러니까 빛이 있는 쪽으로 요즘 애들 많이 단단하다. 많이 단단하고. 그때 애들이 단단했다고. 당연하지. 지금 애들은 잘 모르겠어. 단단한 거 어쨌든 헝그리 정신은 부족해 애들이. 혜아, 헝그리 정신이 있을 필요가 뭐 있노? 부자인데. 그렇지. 애들이 먹는 거를 걱정해. 아니면 가위비가 없어가지고 뭐 공부를 못해. 엄마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를 해줄라 하는데 나는 헝그리 하지 않는데 어떻게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노?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영국에 50만 애들이 굶고 있대. 당연하지. 왜냐하면은 했잖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놀라는 게 야채쿤을 보고 너무 놀란다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부유한 동네만 그렇게 야채가 풍부해. 근데 우리나라는 어제도 내가 물을 하나 샀는데 뭐 크다란 거 2개 샀는데 2,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어.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자기들도 야채 정리하는 비용도 안 나온다 하시더라고. 그래 한 묶음에 5,000원에 들고 가라 하는데 내가 한 묶음이 필요 없잖아. 2개만 있으면 되니까. 갖고 와가 주지. 무거워서. 차 있잖아. 차에서도 무거워. 그래 또 뜬금없이 다음에는 줄게 그래. 뜬금없이 또 뭐 야채까지 얘기했지만 소년이 온다의 주제는 소통의 문제, 소통의 부재. 그래서 5.18이 일어났고 또 그 동호랑 엄마는 정대나 정미나 나나 뭐 진수나 이런 사람들이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이렇게 하면서 트라우마를 막 하지만 근데 뭐냐면
이분의 소설에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헷갈리는 거는 있어. 그치. 야가 주인공이었다가 야가 주인공이었다가 그러고 나라고 했다가 또 그 엄마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바라보다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뭐 우리 그 소설 전지적 뭐 창조 시점 뭐 작가 시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토지를 읽을 때도 보면 토지에서는 어떤 작가가 이 사람들을 다 알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회의 모두 주인공이다 하는 걸 보여준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도 만진 선생님이 했던 말씀 중에서 짧은 책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힘든 책이라고. 왜냐하면 사람의 감성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고 최소 15권 이상을 내야 되는 그 책의 분량이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가 많이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계략은 소년이 온다는 엄마의 치매 현상에서 우리 동호가 온다는 거. 아, 그렇지. 예, 그게 눈물 나네. 그걸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기억이라는 말이 뭐 언니가 하도 구박을 줘가 가르치던다 이런 말을 안 쓰려고 하니까. 나도 이번에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나의 나쁜 습관을 알게 됐네. 나는 뭐냐면 내가 친구들한테 이래 얘기할 때 시비는 일종의 프로포즈다 이래 얘기하거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나도 그걸 했기 때문에 어제 미숙이 언니한테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표현으로 아까 전에 했듯이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온 것처럼 좋아하면 예쁜 눈으로 이래 바라봐주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도 솔직히 경상도에 살고 대구에 살기 때문에 이게 태극기 부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왜냐면 곳곳에 보면 다 우리 엄마조차도 태극기 부대잖아, 그지?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 그냥 부채감은 막연히 갖고 있었지만, 근데 우리 사회가 광주라는 사회, 그리고 또 제주 4.3 사태, 그리고 또 뭐 여순 그 사태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평범하지만 특히 6.25 전쟁 이런 걸 겪으면서 뭐 군인들이야 총칼을 앞세우고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유 없이 막 이래 죽는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 엄마의 엄마 이런 분들이 겪었던 걸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5.18에 대해서 나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 광주에 가서 한 번 정도는 묵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 솔직히 만지쌤이 했잖아. 강주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하는데 한강 스스로가 나왔다. 그렇지. 한강 스스로가 나왔고 그래도 나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번역가도 나와서 번역을 자꾸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번역을 해라. 그런 게 아닐까. 글을 쓰라. 글을 쓰라. 그래, 나도 사실은, 우리 그 정만진 선생님이 내보고 경주 기행을 이래 하면서 초보니까 같이 답사도 가주시고 했는 의도를, 그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어떤 대학을 그거 들어갔어. 박사과정을 갔어. 그래, 논문을 써.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나를 키우려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참 많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기 수피아 여고 김원숙이라는 사람이 5.18이 끝난 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분수대가 이렇게 해가 그 시청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왜 5.18이 끝났고 사람이 죽었는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분수를 켜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담당 직원도 사실은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 담당 직원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도 힘이 없다. 키락하니까 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잊어라. 잊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갖고 그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런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 잊어라. 맞다 그래. 잊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있는 게 대수가 아니고 그거를 극복하고 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5.18의 세례인지 그것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일제시대 때 경험한 거는 아니지만 그 잔재들이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힘이 든 것처럼 분명히 5.18도 우리가 겪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힘든 거를 아니까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잊어라 이게 아니라 공감을 해주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중1 때 겪었다. 나는 잘 모르겠어. 중1 그러면 때 6학년, 나는 5학년 때 겪었겠다. 중1 때. 아, 그때 프로야구 출번하고 그랬을 때 그렇지. 프로야구는 중3 때 나왔고. 아. 중1 때 우리 국어 스님이 얘기해 주셨어. 아. 강주에서 아주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그 스님이 자기의 직을 걸고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 같더라고. 그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아 그랬구나. 아니 왜 강주에 뉴스가 안 나오지? 뭐 이 정도를 난 좀 민감했기 때문에 알아들었던 것 같아. 그 말을. 참 스님한테 감사하다. 왜냐면 그 스님이 한마디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강주에서 이제 막 이렇게 폭도들이다 막 그래 얘기했을 때 폭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그 군인들이 민간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3문장 4문장 5문장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에 자기 직을 걸고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렇게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총평을 아까 해주셨는데 소통의 문제. 그렇지. 그 트라우마. 그리고 트라우마.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치매로 형상화 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한강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먹힌 거는 지금 전쟁의 공포를 너무 몰고 가잖아. 평화보다는. 그래서 이 얘기 자체가 그 강주 사태나 사상 사태 이런 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먹히는 얘기라는 거지. 그렇지. 뭐 세계적으로 잊어라 이러겠지. 그렇지. 잊어서 잘해라 뭐.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접해가는 것도 여자나 아이들이 못 먹고 일개 접해가는 게 아니라 뭐 군인들이 어떻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세계가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개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할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지. 이게 문제다. 이제 정만진 선생님 얘기가 이건 거야. 한강 선생님의 노벨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는 건 글 쓰는 사람은 주제들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카톡을 하는 거나 이거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야기. 톡이잖아, 톡. 말하는 거 톡. 말이니까 그냥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책을 한 줄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책도 읽고, 그 소년이 온다. 왜 소년이 오는지. 치매 엄마한테 소년이 온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 동호라는 그 아이는 5.18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자체. 5.18을 뭐 기억하자. 이거보다 잊어라. 이게 아니라 극복하자. 그렇지. 그러면 요 소설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 둘이가 해경이가 큰 소리를 한 번 더 읽어주자. 그럴까?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다. 그죠? 진짜 이건 시다. 이거는 그래서 시다. 시적인 표현이라고 쓰는가? 그렇게 출판사 그 서평에서 얘기한 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노벨 문학상이다. 시적 표현,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알겠다. 그거하고 보여. 한강 선생님 후배인데도 억수로 존경스럽네. 난 스승이라 하잖아. 존경해. 예, 스승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